천범용 전 관악구의장님, 12.3 민주연대 대표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소개해준 12.3 민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범용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마 서울의 소리는 안정일 TV 애청자나 임세식당 TV 애청자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본인 소개를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투쟁했고 어떤 또 정치적 그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저는 그 관악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년, 40년 35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살았고요. 원래는 이 도시빈민운동이라고 해서 지역에 저희는 이제 난곡이나 봉천동에 달동네가 많아서 당시에 그 지역 빈민운동을 하면서 야학도 관악주민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늘 관악사회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 관악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당시에는 이제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네.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무소속으로 와. 그때부터 이제 뭐 좀 그렇게 기초의회 참여하면서 정치에 뭐 발을 들여놨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정치라고 말하기 풀뿌리 좀 정치가로 그러니까 그렇죠. 2002년도에 데뷔를 한 네네. 거네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이제 지역운동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관악구 의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재선을 관악구의 의장, 관악구청의 뭐 정책실장, 또 최근까지 작년 11월까지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을 뭐 역임을 하면서 관악사회의 관악구라고 하는 자잘한 것들 40년 이상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함께하면서 현상이 뭐고 또 어려움이 뭐고 또 뭔가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뭐 이런 것들이 뭐고 또 예전에는 참 이런데 갈수록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또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을 경험을 삼아서 나은 관악을 만드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번 헌신을 해봐야 되겠다.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정말로 이 사모님도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도 대단하신데 사모님도 지금까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지역 아동센터, 네, 지역 그런 거를. 아동 공부방. 예, 거기가 제가 가봤는데 그 난곡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그 엄청 그 막 그 골목에 있는 굉장히 작은 집에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봉사를 몇십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 내외분이 정말 그냥 지역 활동,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정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하다만 게 아니라니까 직업처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관악구 의장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횟수 연도로. 2012년, 그러면 2014년까지죠. 2002년도에 한번 재선을 재선하셨나요? 재선. 그다음에 의장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3선은 이제 3선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구청장 출마를 2018년에 이제 2018년에 하면서 의장하시고 구청장 한 번, 네네네네. 한 번, 두 번, 네네네. 한 번? 한 번 출마했죠. 한번 출마했죠? 출마했는데 18년에 그러면 구청장 출마를 그때 한 번 했었죠. 낙선의 고통은 그때 구청장 한번 그렇습니다. 떨어지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에서는요 뭐 기초에서 떨어진 적은 두 번 나가서 두 번 네, 대표. 네, 네. 낙선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훨씬 인생과 정치를 폭넓게 제대로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도 낙선하시고 대통령도 낙선하셨습니다. 그럼요. 근데 진짜 전 의장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천봉영 의장님 이재명을 알아봤다. 2017년 그렇죠. 그때부터 같이 다녔었죠. 뭐 제가 알아본 네. 거는 아니고 인연이 깊죠. 이제 인연은 깊죠. 이제 2016년 대략 한 10월 정도로 기억이 나요.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포부나 말씀을 상당히 견해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내가 2016년 10월에 만나기 전에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뭐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하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모란시장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장 그렇죠, 그렇죠. 육고기 시장을 없앤다거나 예, 뭐 정년배당, 산후조리,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무상생리대. 맞습니다. 예. 네. 무상생리대는 지금 말씀하신 지금 하고 거예요. 계시죠. 그때도 좀 하셨다. 그죠 생각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강력하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네. 아, 이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에 네. 어떤 정책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 시민들의 삶에 녹아 있는 필요한 일들을 계속 잘 하는 사람이구나.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름 본인이 판단했던 정책이나 이런 세밀하게 준비해서 잘 하고 있구나. 뭐 보자마자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일 먼저 뭐 오랜만이라고 그래서 저를 언제 보셨냐 그랬더니 예전에 성남시민연대를 만들 때 그렇죠, 성남. 예. 관악주민연대 벤치마킹을 하는데 아, 내가 의장님 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언론을 통해서만 모라토리움이 어떻고 그렇죠. 뭐 시장이 어떻고 이렇게만 듣고 네. 좀 이렇게 알아봐 주니까 또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돕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금 그 조직을 책임지는 그 누구 김모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해서 예. 아, 저희가 오늘 김모. 기자회견엔 그 우리- 분이시죠? 그렇죠. 예, 너무나 그렇죠. 고통받는 예, 예. 김용부 예, 김용부 예. 원장님. 그러면 아니 지금 김용부 원장도 그럼 그때 그때 이제 김용 부원장은 이제 성남 시의원하고 있었잖아요. 의원이었는데 예. 이재명 시장이 이제 소개를 해서 아.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이런 등등 일들을 좀 같이 의논해서 진행해봐라.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진행을 하면서 함께 동지들과 일을 해왔죠. 뭐 김용뿐만 아니라 뭐 조승문 뭐 그때 조수 화성시 부시장 되었잖아요. 네, 김문수, 킨텍스에다가 김문수 의원님, 네. 조계원 네. 의원님 다 국회의원 되고 부시장 됐는데 이제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관악구 네.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좋은 일 많이 되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게 김용부 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사진 지나갔는데 1인 시위를 또 오랫동안 하셨어요. 대법원 김용우 앞에서. 무죄다 네. 이리 네. 몇 번 뵀어요 우리 의장님 가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이게 이제 재판이라는 게 증거에 의해서 증거주의에 의한 재판이 돼야 하는데 1심에서도 보면 1심, 2심에서도 보면 구글 타임라인. 맞아요. 타임라인. 예.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김용이라고 하는 피의자가 있었던 장소와 이게 완전 전체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억울하게 과도하게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건들이 특정한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그런 재판으로 그런 또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지금까지 왜곡되어져 왔던 측면이 많은데 과정 속에서 김용 부원장도 하나의 희생양이죠. 네. 희생양이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즉각 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피의자, 그 당시 어쨌든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그냥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엿장수 마음대로 이만큼 끊는지 저만큼 끊는지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지 맞습니다. 않아도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그 대한민국으로서 봐서는 굉장히 참 슬픈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즉각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파기환송을 즉각 해야 된다. 배지가 궁금하다. 이거요? 계속 무슨 배지인지 안 진짜. 보인다. 한번 뭔가요? 배지 어떻게 뭐 I love 즉석으로 관악. 애청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이디어는 이제 이게 사이판에 가면 아이럽 사이판 아이러브 밤 뭐 이런 거. 네네 아이러브 밤이- 뉴욕도 있죠. 사이판도 있어요. 사이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러브 관악이라고 해서 와. 좀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건- 관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배치 차고 열심히 관악도 홍보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관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배치 이렇게 관악 공동체 너무 좋네요. 오늘 예비후보 등록하셨나요?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시죠? 아직 아직 후보는 후보 아니고 아니에요. 그 나와야 돼요. 선거리에서 아. 2일까지 나와야 되니까 심사가 그럼 지금 현재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출마하고자 다음 주인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도 하신다는 것 네, 같은데. 2월 11일 날 출마 그거 기자 홍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악을 정말 더 살기 좋은 공동체로 네. 건강 관악 공동체 만들 이제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이제 출마 예정을 어떻게 각오하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악은 인구가 60만, 네, 대략 한 60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60만이었는데 지금 49만, 47만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인구 소멸이라는 게 뭐 우리 지역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의 신림동, 봉천동에 대한 이미지 과거에 비해서 그다지 나아진 것도 없고 약간의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어려움도 있어요. 뭐 사당동 쪽에 예를 들면 뭐 통계를 잡힐 때 사당동 2호선 전철역에서 사고가 나면 다 그 네. 범죄의 사건의 수가 다 우리 관악으로 통계가 잡힌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형 강력 사건이 나면 꼭 신림동, 봉천동 이런 이름을 아.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면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잘 꼽히죠. 잘 꼽히고 잘 이렇게 뭐 거기야 또 신림동이야 또 봉천동이야 네, 이렇게 진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그래서 안 있어서 되겠네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2025년에 사회 안전 지수를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냐를 이제 쭉 이제 해서 했는데 네. 역시 이제 관악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싫은 동네, 아. 위험한 동네, 사회 안전 지수가 제일 걔가 나왔나요? 나와 있죠. 아, 이건 나와 굉장히 있고, 네, 나와 있고 가슴 아픈 중요한. 네. 네네. 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니까 나오시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셨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아무튼 뭐 6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정량적으로 하공적으로 했어요. 예. 그 통계를 전체 수도권 지역의 67개 중에 60이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진짜 관악이 이제 그러면 보다 안 나은 되죠. 보다 나은 그런 가장 안전해야 되고 예. 모든 지역이 그렇잖아. 안전하고 그 다음에 풋풋한 뭐 사람다운 냄새들이 서로 나고 서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동체로 만들고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사회 안전 지수가 낮네요. 근데 왜냐하면은 또 이 이건- 관악구가 이렇게 옆에서 근접한 동네가 많잖아요. 근데 바로 동작구 관악구는 한 생활구거든요. 그렇죠. 교육이 똑같아요. 교육권이 그렇죠. 관악 근데 공작이라 하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예. 그 정량적 통계도 냈고 정성적으로도 주민들 여론조사를 받은 거예요. 예. 받아서 통계가 난 거라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아유, 심각한 일이죠. 아, 저는 제 고향인데 옆에 서초구는 63인데 안전지수가 돈 많은 부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상대적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불안하게 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고통이고 차별인데. 뭐 상당한 시간을 갖고 무슨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미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안전한 사회, 안전한 관악을 좀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 관악구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현안들 중에서도 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예. 관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관악을 만들기 예. 위해서 심리적 안전도 필요하고 또 시스템적 안전이 그렇죠. 필요해서 양쪽을 다 대략 뭐 끝나고 나서 CCTV를 통해서 뭐 범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걸 분석하고 추적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취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 예방이나 선제적 그렇죠. 뭐 이런 걸 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사고나 되는. 지든 범죄 예방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구종의 첫 번순위는 일단 사회 안전으로 관악의 안전으로 와. 이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예. 없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동에 보면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예. 뭐 범죄 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선도협의회 예. 이런 자율적인 주민 조직들을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연결을 하되 그렇죠. 더더욱 보다 강력하게 예, 더 활성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나 예산적 지원을 해서 예. 이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심리적 안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단 이사장을 할 때도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집안에 홀로 사는 청년들 예. 히키코모리가 될 만한 그런 청년들을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우리 직원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만나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생활적으로 이끌어내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동시다발적인 그평을 좀 하는 게 아주 입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안전 대책, 복지 대책, 예. 그다음에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독고사라든지 또 빈곤 노인 예.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고 또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고립된 고립 은둔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니까 하는 입체적 대책을
지으셨는데.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와. 출판기념회를 박찬대우님도 오시고, 네, 맞아요. 예, 그때 이제 한준호님도 오시고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출판한 책입니다.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저희 책입니다. 분단에서도 판매되고 있죠. 도서출판 열린 예. 마트. 열린 아트. 열린 아트. 네. 세상 꿈꾸는 사람들의 것. 김범용 가수님도 만나고. 맞아요. 김범용, 천범용. 같은 범용. 그다음에 범용 형제. 박준규 유명한 탤런트 배우님 박준규 배우님도 만나고 박찬대우님, 한준호님, 강득구호님 또 진짜 많이 많이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님. 김용호님 서울시당 위원장 네. 전. 제 삶이 그동안 이제 관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게 그동안 평생을 봐왔던 관악 구민들과 함께 더 나은 아주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뭐 이렇게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만큼의 그렇게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정치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감히 약속의 오,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뭐 많이 이렇게 지적하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주시거나 하면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쭉 십수년간 봐오셨잖아요. 동지시고. 그렇죠. 예. 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이야기 쭉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다 마는 게 없다는 생각이 전 다 들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의장님도 이렇게 관악 주민을 위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그다음에 제가 또 사실 여기서는 이러시면 말씀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식견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주민들 가끔 이렇게 그냥 영화를 틀어준다면 영화에 대한 해석을 막 해주시는 네. 활동을 하시는데 관악 FM에서 무슨 영화 방송하지 네. 않으셨어요? 옛날에 네, 관악 FM이라고 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예.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영화나 와우. 이슈가 되는 영화나 이런 문화를 또 관악 주민들이 사실 문화에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초청해서 그런 활동을 정말 끊임없이 하시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몇십 년 동안 저는 그게 대단하고 사모님이 저는 진짜 더 대단하시고 부부께서 정말 모범을 보여주셔서 예.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이제 그러니까 퇴임하시고 12.3 개헌 관련된 그 민주연대 공동 대표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설립이 된 거고 그렇죠. 예.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계신지 관악량도 했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12.3년 이런 얘기도 좀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12월 3일 날 있을 수도 없는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의해서 아주 뭐 정말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2월 4일부터 과거에 그래도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좋은 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12.3 민주동지회로 출발을 했어요. 예. 12월 4일 날 동지회로 출발을 해서 당장 뭐 윤석열 탄핵 그 당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예. 새벽에 비상계엄 이제 해제하고 해제 결의안은 해제시키고, 통과가 예, 됐으니까 이후에 이제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니까 윤석열 탄핵까지 이제 여의도나 광화문에 12월 4일부터 계속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집회에 이제 함께 우리 12.3 민주동지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하도록 또 권유하면서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올라오실 수 없으니까 네. 각 지역마다 곳곳에서 참여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등등을 위해서 이제 하여튼 엄청나게 예. 활동들을 했고요. 그게 12.3 민주연대 이후에 이제 명칭은 민주동지에서 민주연대로 민주연대로. 이름을 이제 바뀌게 되면서 사단법인화를 하게 되면서 아, 12.3 이제 민주연대. 사단법인과 이쪽에 아주 훌륭하고 어엿한 NGO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하나 생긴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뭐 들어볼 만한 일이고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말도 안 반헌법적이어서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 헌법 제 77조에서 말하는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전시나 사변으로 해? 또 그거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모든 야당은 예, 약간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12.3은 지금 끝난 일도 아니고 예. 진행 중이고 지금도 네, 진행 그런 중이죠. 측면에서 더
이런 민주진영이나 생각이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내란을 종결 하는데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주고 사법개혁도 반드시 네, 이번 기회에 좀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활동들을 계속 이어서 12.3 민주연대는 뭐 지역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토론회라든가 뭐 각종 또 비상겸 영화 하나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네. 나눠보기 이런 활동들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12.3 네네네. 민주연대가 예, 공동대표 맡고 계시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요. 내란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제 삶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고 관악구민과 함께 낮은 곳에서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관악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그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삶의 흔적이나 또 제 어떤 이상이나 가치관들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을 만큼의 부끄럽지 않은 단체장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